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원팀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MBC TV 토론회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소 직원에게 무리한 작업 지시와 욕설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관리소장의 횡포를 견디지 못해 관리소를 그만둔 직원만 200명에 이른다는 게 직원들의 설명입니다. 수협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수산업계 내에서는 직선제 시행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여순특별법 후속 조치와 선박람회 준비, COP33 유치를 올해의 3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도 연내에 해결할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경제청 근무 공무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산의 민원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여수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30대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 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오늘 청사에 대한 긴급 방역과 함께 민원인 출입을 전면 통제했으며 코로나19 확진 직원들과 밀접 접촉한 같은 부서의 직원들도 현재 자가 격리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에서 공고한 원팀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선대위를 해산시킨 국민의힘과는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 건데요. 텃밭 민심도 다독이면서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더욱 확실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환한 얼굴로 광주 무대에 함께 섰습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출범한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광주 비전회의 자리. 이재명 후보는 원팀 행보에 속도를 내며 민주당과 개혁민주진영의 통합과 연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나의 전선으로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단결된 힘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같은 시각 국민의힘이 선대위를 해산하는 등 분열이 가속화하는 상황을 의식한 듯 이재명 후보와 한몸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극화, 복지, 안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그 일 또한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원팀 공동행보의 첫 행선지로 광주를, 그리고 첫 주제로 민주를 선택한 것은 다소 어수선했던 텃밭 표심을 다독이면서 진영 결집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최근의 지지세를 굳히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AI와 에너지, 문화 등 지역 핵심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곁들여졌고 주부와 농부 어르신 등 다양한 서민들의 꿈을 듣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지도부의 분열로 선대위 해산 등 극한 내용으로 치닫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공고한 원팀 행보로 호남, 나아가 국민 표심에 호소하는 등 최근 두 당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새해를 맞아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미래 비전을 들어보는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 상대 측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 측면이 크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복귀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성실하게 우리 국민들께 다가가고 또 미래 비전과 우리의 역량을 설명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에 역대 민주정부의 문화수도와 한정궁대 같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전남은 신재생 에너지 허브, 광주는 AI 관련 산업 직접화를 꼽았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광주시가 추진하는 것처럼 AI와 그 관련 산업들이 집적된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죠. 전남의 의과대학 설립이나 광주의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광주 전남 행정통합 등 초강력 협력 모델은 국가의 전략과제로 선정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책 실현에 집중해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국민의 뜻과 배치되면 국민의 뜻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목표에 이를 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신년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그 첫 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편은 광주 목포 여수 MBC를 통해 내일 오후 5시 10분부터 55분 동안 방송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가 여순특별법 후속 조치와 섬박람회 준비 COP33 유치를 올해의 3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오늘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본격적인 3대 핵심 사업 추진과 함께 포용적 보건복지 실현과 차별화된 해양 관광 문화도시 조성, 서민 경제 회복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올 한 해 여수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권 시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먼저 준비해야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지역의 수건 사업인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를 연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간선제로 치러지고 있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조합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 지역의 수산업계도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이 큰데요. 하지만 현직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국 15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수협중앙회장은 91개 단위 수협 조합장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간선제를 조합원 전체가 투표에 참여하는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회장 선출 과정에 조합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선거인단이 100명도 안 되다 보니 표 확보 경쟁이 과열돼 부정선거와 금품선거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투표권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로 꼽힙니다. 조합원 수가 9,000명이 넘는 여수 수협과 18명밖에 안 되는 대형 선망 수협의 투표권은 각각 한 표로 같습니다. 온라인 투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투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현행 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든지 대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지난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전남 지역의 수협 조합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만 8천여 명.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조합원들이 많으니까 전남의 의견들이 중앙에 바로 반영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전남 수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반면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15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특정 지역에서 회장 선출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큰 조합만 돌아다니면서 자기 공약을 제시하고 능력을 떠나서 조합원 수가 많은 그 권역에만 중앙회장 할 가능성이 많다.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두고 수산업계 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행 선거제도의 부작용과 투표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오랫동안 반복된 만큼 적어도 조합원 수에 비례해 수협마다 투표권의 차이를 둬야 한다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관리소 직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은 기본이고 신입 직원들에게 안전모도 없이 고공작업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30명 남짓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서 퇴사자만 200명이 넘는다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순천의 A아파트 단지 정문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10m 고공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던 건 전문 업체가 아닌 입사 17일째 되는 관리소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날 순천은 강풍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궂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안전모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결국 안전을 이유로 들며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장 A씨로부터 입에도 담지 못할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당당히 안당히 진짜 도끼를 찍어버려 도끼를 찍어버려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4명의 관리소 직원은 곧바로 일을 관뒀습니다. 분이 얼마나 시끄러운 거예요. 오동의 지하 아주머니께서 튀어나와서 왜 소리 지르냐고. 50평생 이렇게 처음 들어봐요. 지금. 트라우마도 좀 생기고 사실. 그런데 A씨의 갑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견디다 못해 퇴사한 직원만 최소 200여 명에 달한다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A아파트 단지에서 일했다는 한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A씨가 경비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해 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시로 지적했다고 말합니다. 씨는 잠을 잘 때도 경비복을 입고 자더라. 그리고 다리를 꼬여갖고 다리를 쭉 뻗어갖고 앉아있는 그것까지 지적을 해요. 식사를 사달라거나 개인 차량을 빌려달라는 등 A씨로부터 무리한 요구까지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자기는 벤츠를 타고 다니시러 경비원한테 차를 빌려달랍니다. 잘 썼다는 소리도 하나도 안 오고 기름도 안 여다주고. 뿐만 아니라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연못에서 누수가 발생해 수백만 원의 수도요금이 나오자 모두 직원들에게 분담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세가 보니까 400 얼마 정도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욕설을 하면서 네가 이러니까 뭐 안 되네. 애들은 인간 아니지. 돈은 니들이 다 내라. 나는 관리소장이지. 너희 책임은 니네들이 지는 거다.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보통은. A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은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A씨의 인사 조치를 공식화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소장 A씨는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불량해 지적했을 뿐이라며 직원들의 퇴사가 모두 자신의 갑질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 광무동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인근 주민 10여 명은 오늘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해 주택 외벽이 갈라지고 수면 장애까지 생기는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법적 규정을 넘는 소음과 진동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미 피해 정도가 심한 가구에는 100만 원 상당의 피해 보상을 한 상황이지만 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이 최근 발표한 연구 논문이 SCI 국제학술지 3곳에 잇따라 게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은 특화된 어깨 힘줄 이전술을 인공관절 수술에 결합하는 등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백병원은 이전에도 어깨 치료 연구 논문을 미국 정형외과 학회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고 국제학술지 JSES에 등재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서 오늘 전남 동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날리는 곳이 있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도 약간의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는 오르겠습니다. 여수가 2에서 9도, 순천이 0에서 9도, 광양은 1에서 10도, 고흥은 영하 2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2에서 7도, 목포는 영하 1에서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약한 비가 잠시 내린 뒤에도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용우기계기술 대표이사 정성호의 임직원 일동 3천만 원, 주식회사 제1ENC 김종휘 대표 2천만 원, 순천시 왕조 일동 10통 주민 일동 42만 4천 원,
고흥군 동일면 동포마을 주민 1동 34만 6천 원, 고흥군 복례면 축정 1구마을 주민 1동 34만 원, 여수시 둔덕동 중앙 하이츠 아파트 3, 4, 5동 8통 주민 1동 23만 원, 여수 롯데케미칼 맘편한 어린이집 원화 및 교직원 1동 20만 9,210원, 여수시 둔덕동 중앙 하이츠 아파트 6, 7, 8동 9통 주민 1동 20만 원, 한려 아파트 101, 108, 109동 11통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소라면 덕양 3리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여서동 현대건설 아파트 입주자 대표 1동 20만 원, 현대건설 아파트 입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작금마을 주민 1동 20만 원, 고흥군 복례면 예내마을 주민 1동 11만 원, 여수시 전찬누리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봉수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봉수마을 이장 차운대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인포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인포마을 이장 김경선 10만 원, 성두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송시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여수시가 이달 안에 전 시민에게 20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오늘 여수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함에 따라 오는 21일 전후에 28만 2천 명의 시민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총 569억 원을 지급하고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외에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관련해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던 지난해 하반기는 지역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고 강화된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많은 지금이 지급 적기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선거용이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광양시가 덕내지구의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덕내지구 431만 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도시개발 방안 수립에 앞서 오는 2025년 1월까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양 덕내지구는 인근 도시인 순천시와 경계부로 덕용로와 국도 2호선을 남북으로 접하고 있고 대형 쇼핑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과도 인접한 도시 개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달 총파업 돌입으로 택배 배송 차질이 현실화된 가운데 전국 택배노조가 CJ 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총파업에는 전국 택배노조 CJ 대한통운 소속 조합원 2,500여 명 중 쟁의권이 있는 1,6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간의 인사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사국 직원 인사가 타 기관 전입 전출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양 기관이 앞으로도 정기 또는 수시 인사교류를 통해 전입과 전출을 활성화한다는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와 시의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전입, 전출 활성화 외에도 교육훈련과 후생복지, 조직 복무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